모든 이렇게 찐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치즈 코팅, 뭐 이런 코팅들이나 초콜릿, 뭐 기타 등등등 이런 형태로 해서 다른 모든 양념을 해가지고 양념을 입혀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 자체로 요리를 본다는 거죠. 이 위에다가 추가로 양념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튀김 만두, 이게 물만두 같은 거, 물만두는 보통 물만두죠. 그래서 튀김 같은 거 이렇게 튀겨가지고 파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런 교자 만두라든지 이런 만두 종류를 튀겨서 판매를 하시면 되게 되겠어요. 튀김 만두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만두 내놓던 막 교자만의 것을 튀겨서 만들면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 고자라는 것을 방송가에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딱 음료수인데 호박, 그다음에 단호박, 소금, 설탕, 계피 끓여가지고 그걸 음료로 판매를 진짜 맛있는데 단팥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고구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료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계피, 소금, 설탕 그래가지고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유산, 파마산, 치청, 천에,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계피를 좀 첨가를 시킨 이런 과일청들을 판매를 하시고 과일잼을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을 가루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모든 그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뿌려서 먹게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뭡니까? 생크림 종류, 생크림도 종류별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피, 생강이 들어간 생크림,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생크림의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치즈 생크림, 뭐 초콜릿 생크림 이렇게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커피 생크림 같은 거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또 생크림, 그 휘핑크림도 돼요. 근데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거를 이렇게 녹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생크림 믹서기에 돌리면 생크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하고 생크림 결합된 구조, 치즈하고 우유를 결합하거나 이런 그 부분도 가능하다. 치즈하고 계피 같은 것도 결합하거나 치즈하고 초콜릿 결합한 경우도 이룰 수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나참, 햄, 소세지를 치즈 또는 두부 또는 그 뭐죠 오뎅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오뎅도 뭐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뎅 이렇게 칠면조 오뎅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두부 이런 것도 만들어 주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치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햄 소세지도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나참, 햄 소세지 다양한 형태의 해산물도 넣어가지고 치즈 만들거나 햄 소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부하고 오뎅도 이와 같이 하시면 고등어 오뎅, 뭐 연어 오뎅 이런 식으로 낙지 오뎅, 쭈꾸미 오뎅, 장어 오뎅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판다는 거죠. 깐새우 오뎅 이렇게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결합하거나 맥주는 술을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그 토마토 케첩도 그래.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제이청, 천에,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렇게 해서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 생크림이 같이 곁들인 구조도 들어갈 수 있고 유자청 그 마요네즈 같은 거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나참, 햄 소세지 갖고 요리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좀 첨가를 시켜가지고 마요네즈 그냥 퍼먹는 재미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좀 건더기를 좀 포함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그거 대박 히트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가에서도 어디서든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박 히트 제품입니다. 마요네즈 퍼먹고 싶은 사람 꽤 많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트나 요거트 퍼먹는 데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참치, 햄소스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유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유나 또 두유 또는 그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에다 그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대박일 텐데 과일 지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뭐죠? 모든 뭐 시골마을 이장호 프로그램에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제 방법으로 막걸리 만드시던데 이건 제 기술입니다.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서 일부러 탄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쓰시는데 맥주에서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맥주도 포도주도 소주, 위스키, 다른 모든 전통주도 이걸 만들면 되게 탄산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끓여서 만드는 방법과 뭐 막걸리다가 끓여서 만드는 방법, 끓이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누룩 넣는 방법, 안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가지고 부직 보리역 기름을 끓여서 하니까 좀 안 좋아서 끓이지 않고 나중에 첨가하는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거기다가 빵 맞는 이스트균을 넣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쌀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누룩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빵 만든 이스트균과 부직포에 보리역균을 넣는 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설탕을 주고 이스트균은 사전에 보온실에서 육성해서 물 넣고 설탕 먹여서 육성한 후에 투입을 시키면 훨씬 탄산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제 특유의 제조법으로서 시골마을 이장호 프로그램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 맥주 회사도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맥주, 포도주, 모든 술을 만들 때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는 것, 또는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맛을 추가하는 것. 이거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서 일부러 탄산 이스트균을 키워서 탄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건 뭐 콜라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음료수에도 이스트균을 넣어서. 그 다음에 맥주나 모든 술을 가루로 만드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그 다음에 누룩 없이 부지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끓이는 이런 게 막걸리인데 쌀이나 밀가루로 만드시죠. 다른 곡식으로 막걸리 만드셔도 저기서 볶은 기리를 추가해서 넣거나 볶은 기리 주를 넣거나 볶은 기리로 이제 볶아가지고 이렇게 식힌 다음에 이스트균 넣고 설탕 넣고 부지포 보리역 기름을 넣고 하면 명품주가 되는데 이걸 위스키에 섞어주거나 해도 정말 맛있습니다. 위스키, 소주, 포도주, 그다음에 코코넛주하고 섞어주면 진짜 명품주. 코코넛주는 끓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이렇게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줘서 탄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걸로 이제 코코넛주에다가 딸기주, 뭐 이렇게 망고주, 다른 과일주들을 포도주에 섞어주시. 이것도 진짜 명품주예요. 치즈주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것과 끓여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치즈우주, 체다 치즈, 우유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유를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맛을 차별화시켜서 합니다. 유자슬,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산, 파마산, 치즈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끓여요. 끓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빵만 리스트를 넣고 매일마다 설탕 먹여서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만드는 방법은 동일.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만드니까 엄청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술을 만드시면 진짜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맥주나 포도주 또 막걸리 이런 데다 첨가를 해준다는 거죠. 뭐 위스키라든지 뭐 기타 뭐 전통주 이렇게 첨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실청 같은 것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매실 같은 거 끓여서 씨를 분리해내고 소금 설탕을 계속 먹여 소금 넣고 설탕을 해서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을 만드시고 그걸 기반으로 매실주를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매실주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결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실주도 훌륭한 그 명품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첨가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매실주 같은 것도 맥주나 이런데 위스키, 소주, 포도주에다 섞어주거나 코코넛주에다 섞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명품주라는 거죠. 볶은 귀리지 단독으로도 되지만 볶은 귀리주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한 술이나 섞어서 다양한 술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커피를 끓여서 커피를 콩기름 같은데 튀겨서 하니까 이게 정말 맛있더만요. 이제 이거를 물에 살짝 기름을 씻어내고 후라이팬에 마저 볶아가지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로 맛있어요. 또는 커피 원두콩을
이렇게 프라이팬에 튀기지 않고 그냥 하면 나쁜 그림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물을 살짝 씻어서 하면 굉장히 프레시한 온도가 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커피 온도 제조 회사에서도 이거 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이청, 천혜, 한라봉, 귀주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만들거나 맥주나 술을 첨가해서 술맛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치즈나 초콜릿, 바카, 기타 허브 식물들을 넣거나 꽃식물들을 넣어서 맛을 향기를 입혀주거나 뭐 자스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 로즈베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장미향도 넣을 수 있고 온갖 종류의 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연향과 천연향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천연이 낫겠죠. 또는 거기다 볶은 기리를 좀 섞어주거나 프로티즈 볶은 기리 섞어주면 지금 쌀이나 찹쌀 뭐 이렇게 보리 뭐 완두콩 뭐 이렇게 그다음 뭐그 녹두 뭐 이런 별거들을 다 섞어줄 수 있어. 와사비, 겨자 뭐 이런 것들도 섞어줘. 계피도 섞어주거나 카레가루를 좀 섞어주거나 마요네즈, 뭐 우유 이런 걸, 체다 치즈 이런 걸 섞어줘서 맛을 다양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자꾸 제 기술을 멋대로 사용하시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프로그램마다 바꿔가면서 진행자는 비슷비슷한데 이거 서로 알고 계시다 방송하니까 서로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한 건데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시골마을 이장호는 백종원 씨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식품계에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커피 전문점까지 하고 제 기술을 혹시라도 이렇게 뭐 편수타랑에서도 제 기술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그래. 설탕을 후라이팬에 녹이잖아요. 그러면 카라멜이 돼요. 근데 딱 이렇게 식으면은 이렇게 달고나 설탕처럼 되는데요. 그걸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분쇄를 해서 꼭 이렇게 쎄하더라고. 편스토랑에서 어떤 여자 배우니 하시는데 그걸 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불안하다. 이거를 달고나 설탕으로 판매를 하거나 과일청과 과일잼 이런 것들을 결합하거나 생크림 또는 각종 치즈나 초콜릿 이런 걸 해서 다양한 설탕을 판매하는 구조. 일반 설탕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이게 달고나 설탕을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달고나 설탕은 콜라 같은 데는 탄산음료에 넣거나 맥주나 이런 데 뿌려 갖고도 먹을 수 있거든요. 가루로 뿌려서 그 자체로도 맛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렇게 설탕을 만드실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쎄하게 되는데 만들지 마십시오. 네, 소금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결합하거나 치즈 뭐 이렇게 연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이런 설탕 일반 설탕도 되고 달고나 설탕도 되고 이걸 하실 것 같은 느낌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세요. 네네. 피시 소스를 튀겨가지고 또 익혀가지고 삶아가지고 또는 구워가지고 이렇게 익힌 상태에서 피시 소스 만들게 되더라. 이런 피시 소스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육고기로 만든 피시 소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칠면조 고기 이런 육고기, 염소고기도 육고기로 만든 이런 칠면소 생으로 또는 익혀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고 그것을 피시 소스하고 섞어주는 구조를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차나 녹차나 우롱차나 모든 타 종류는 차나무로 만드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간 튀겨서 살짝 물에 씻어서 차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그것도 이제 커피 로스팅 비슷하게 새로운 어떤 로스팅 방법이겠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즈를 섞어준다든지 다양한 그렇게 초콜릿을 섞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맛을 첨가시켜서 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커피하고 좀 비슷하죠. 커피하고 비슷하게 해서 만듭니다. 볶은 기리를 좀 첨가시켜준지 여기다 뭐 다른 허브 식물들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스민 일종의 허브 바카라든지 이렇게 티끌만큼만 섞어서 그래서 맛을 좀 다양하게 홍차와 녹차, 우롱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차 종류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비알 그것도 튀겨서 만든 명란알 그 다음에
날치알 이런 양미리알들을 튀겨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편스토랑에서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이게 뭐 가수 이정현 씨가 편스토랑에서 이거를 명란젓을 튀기시더라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화 시키려는 거 튀겨서 하면 전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네.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라면의 스프용으로 넣을 수도 있다. 생선뼈, 그다음에 생선 부산물 이런 걸 익혀서 냄새 안 나게 하거나 또 돼지 그 뭐죠 닭뼈 이런 어떤 염소뼈도 괜찮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뭐 칠면조 뼈 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음식의 첨가용으로 사골스프처럼 만들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라면 만드는 라면 스프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면을 만들 때 멸치 액자가 이게 보통 그 뭐죠? 이게 참치 액자 섞어서 보통 만드는데 다른 액젓을 섞으셔서 액젓 종류로 해서 라면 스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요네즈나 치즈를 섞어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소금, 설탕, 소금은 안 넣어도죠 짜니까. 그다음에 약간 설탕을 물엿 같은 거, 쌀엿 같은 거 조금 넣어주고 설탕을 좀 첨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거든요. 후춧가루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또는 거기다가 좀 더 사골 가루가 있어요. 사골 스프 가루 시중에 파는 싼 거 그거하고 새멸치가 좀 넣어주면 라면 스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멸치 액젓 각종 그 피시 소스 기반으로 멸치 액젓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란젓 까나리아 좀 창란젓도 있고 낙지젓도 있고 오늘 젓갈 종류가 많잖아요. 그것도 튀겨서 파는 한 튀기거나 살짝 볶아서 익혀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생충이 있으니까 잘 안 먹는데 굴도 어리굴젓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익혀서 판매하면 되게 맛있어요. 꼬들꼬들하게 익혀서 이렇게 청란젓이나 이런 젓갈 종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멍게젓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것도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 떡볶이 떡과 가래떡, 모든 떡 종류, 백설기, 뭐 시루떡, 모든 떡 종류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 떡볶이 떡, 가래떡 포함해 이걸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스파게티 면이나 모든 라면과 또는 마카로니 모든 형태의 면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햄 소세지,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판매를 하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어떤 뭐 바람떡이나 또는 송편떡이나 기타 떡들에 만두소를 넣어서 만두화시키는 얘기 했더니 여기 저기서 여기 당나귀 그 전현무 씨 MC하는 당나귀에서 탈북인 이순실 씨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의도적인 것 같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천시에서도 제가 통합액젓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부들이 이렇게 김치를 잘 못 담그니까 까나리 액젓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멸치 액젓 그다음 들어가고 새액젓 들어간다. 참치액젓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거를 통합액젓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것만 딱 넣으면 김치가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하시더라고. 어떤 전참시에서 이렇게 남자 배우가 하시더랬는데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 다음에 옥수수 팝콘을 기름에 튀겨갖고 판매하는 소금 설탕을 넣거나 옥수수 팝콘 같은 거를 후라이팬에 딱 이렇게 소금 설탕 넣고 카라멜을 시켜서 옥수수 팝콘 입혀줘요. 그 튀긴 거를 그냥 밥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 마요네즈나 어떤 체다 치즈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같은 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거나 해서 하거나 맥주나 술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팝콘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길이나 이런 것들을 볶은 쌀들을 이런 것을 튀겨서 정말 맛있는데 소금 설탕 넣고 먹어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에서 익혀가지고 그러면 카레말에 대해서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뻥튀기나 우리나라의 육아 종류들도 여기서 달고나 설탕을 좀 입혀서 후라이팬에 소금 설탕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고나 설탕처럼 돼서 딱 입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치즈를 넣거나 초콜릿을 넣거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결합해서 우리나라 한과 육아라든지 모든 약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뻥튀기에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입힌다는 거죠.
토스트 할 때도 제가 소금 설탕 깔고 이렇게 마요네즈 넣고 그다음에 체다 치즈 넣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도 뭐 이렇게 계피를 넣고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토스트 버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토스트 버전 우유를 조금 넣고 그렇게 생크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토스트 버전을 제 동영상을 보십시오.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초콜릿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다 피자 소스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버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토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소금 설탕이 녹으면서 딱 달라붙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 이것도 뭐 이런 포도잖아요. 그럼 이거 포도를 넣고 소금 설탕 넣고 이렇게 녹이면 이게 카라멜에 되어서 이게 나중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식히면 이게 과자처럼 사탕처럼 되게 맛있다고. 생강 사탕도 이와 같이 생강을 잘라갖고 그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생강편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모든 견과류는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건포도도 이렇게 만들고 건자두라든지 모든 건과류는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과일청과 과일잼 이렇게 결합하거나 맥주나 술을 결합하거나 치즈 같은 거 초콜릿 코팅하거나 기타 다른 종류를 계피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건자두나 건과일, 폼포도나 이런 것을 오븐에 한번 익혀서 하거나 소금 설탕을 달고나 설탕 같은 거나 과일청과 과일청을 코팅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각종 육포 종류를 튀겨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뎅도 튀겼지만 다시 한번 튀겨서 육포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고 오뎅, 육포라든지 이런 것들, 쥐포, 어포 이런 이렇게 포 종류의 오리 기름을 첨가하면 정말 맛있는데요. 이 기술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참치 같은데 참치 캔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리 기술을 쓸 수도. 그다음에 모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나 고기 유통을 할 때 새우 액젓이라든지 모든 피시 소스에다 재워가지고 이것을 유통을 시키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그 숙성이 돼서 판매를 한다는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방송관에서든 어디서든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식품 기술 모든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듯이 식품 산업도 엄청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을 연구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의학 기술도 방송관에서는 어디시든 절대 2019년도 제약회사에 컨택한 적이 있는데요. 특허를 10건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송관에서 방송 유력을 믿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편스탄 이것도 뭐든 냉장고를 부탁 이원일 셰프께서 볶은 기름을 튀기던데 그때 소금 설탕을 넣거나 내가 튀기거나 볶아가지고 기리를 그거를 오트밀화 시키는 거기다가 이제 각종 달고나 설탕을 소금 설탕에 그램을 녹으면 달고나 설탕 첨가하거나 치즈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기타 다른 것을 코팅해서 넣는 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하는 오트밀 이런 오트밀 튀기거나 볶아서 오트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오트밀 자체가 맛이 틀려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팝콘도 그렇지만은 시중에 나오는 옥수수 콘프레이크다가도 소금 설탕, 달고나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치즈 코팅, 또는 초콜릿 코팅, 과일청과 과일잼 코팅을 해갖고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호박 음료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죠. 호박 음료 같은 것들도 아까 지금 호박, 소금 설탕 해가지고 음료를 해서 그것도 우유를 첨가시키거나 아이스크림을 첨가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밀크쉐이크로 만들어 호박 밀크쉐이크, 단팥 넣고 고구마 밀크쉐이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료수로도 되고 밀크쉐이크나 아이스크림 꽂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에다가 안에다가 젤리를 넣어서 젤리와 초콜릿이 결합된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네네.
식품 구조에 있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익혀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치즈 간장 치즈를 넣어갖고 치즈 간장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치즈 그리고 간장을 만드시는데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에, 할로마, 귤청, 장몽청. 제 방송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유자청을 넣어갖고 간장 만드시더라고요. 찝찝한 일이죠. 네, 그래서 명란젓 같은 거, 그다음에 날치알젓, 그 캐비어 또는 이게 악미리아를 넣어서 그 어떤 간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된장, 고추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요네즈를 넣은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 생크림을 넣은 고추장, 된장, 간장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뎅 간장, 새우 간장도 맛있다. 오뎅 간장도 괜찮아요. 새우 깐 새우를 끓여서 간장을 만들 수도 있고 각종 간장에다가 피시 소스를 그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멸치액젓, 새우액젓, 까나리액젓 이런 굴소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간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 되겠습니다. 거꾸로 피시 소스에다가 진간장이나 간장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고추장 같은 것도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찹쌀가루 해가지고 소금, 설탕만 넣으면 곧바로 고추장이 만들어집니다. 항원 숙성 거쳐서 냉장 숙성 그냥 고추장이 되는데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루나 진간장, 참치 액젓을 추가로 넣습니다. 된장도 이와 같이 된장 가루하고 찹쌀가루 넣고 소금, 설탕 넣고 끓이면 곧바로 된장이 됩니다. 이것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가루와 진간장, 참치 액젓을 넣을 수 이와 같이 된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된장을 매주 없이 매주 없이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일반 모든 콩 종류는 다 돼요. 검은 콩도 되고 그다음에 모든 대두도 안두콩도 되고 콩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그러니까 간장 그냥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걸로도. 그다음에 볶은 기리하고 저게 녹두로도 간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된장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된장은 약간 그러죠 라면 종류에 넣기에 딱 좋더라고요. 근데 그 메주를 갖다가 없이 만들려고 그랬더니 기존에 어떤 된장 맛이 좀 덜 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의 콩 종류에 상관없이 또는 곡식과 섞어 갖고 된장을 곡식을 섞어 분쇄를 해갖고 끓여가지고 이제 물을 적게 넣으면 그 된장이 되고 물을 많이 넣으면 간장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식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식초를 만들 수 있어요. 맥주나 술을 넣어 그다음에 물엿과 쌀엿, 조청 이런 데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니스, 파마산, 진청, 천에, 할로마, 귤청, 자몽청 식초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기름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기름이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치즈 향이 나는 이런 기름도 만들 수도 있고 향을 인공적인 향도 좋지만은 이렇게 향이 나는 이런 향을 자스민창, 박하창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식초와 기름도 이렇게 향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으면 향이 나는데요. 물엿과 식초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이나 이런 거 섞어서 만들 수 있다. 치즈 물엿도 나오죠. 초콜릿 물엿, 식초, 이렇게 조청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달고나 설탕을 넣어갖고 달고나 맛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무슨 맥주나 술을 넣을 수도 있고 볶은 기를 넣어가지고 물엿, 쌀엿, 식초 만드시면 진짜 맛있는데요. 귀리 식초 만드시면 현미 식초도 있잖아요. 귀리 식초 짱 이거 맛있습니다. 예, 귀리 식초 만드시면 저기서 볶은 기류로 하셔야 돼요. 여기 귀리 식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보리식초도 됩니다. 네, 보리식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 다른 곡식 종류는 다 돼요. 녹두식초 그럼 녹두식초 나올 수 있어요. 녹두식초도 만드시면 되겠어요. 녹두식초 이렇게 율무식초도 나오고 이렇게 식초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콜라 같은 데도 그 어떤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우유나 치즈 같은 데도 가요. 터키 카이막 같은 데도 되고요. 두부 또는 오뎅에도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수정과가 많아요. 체다, 치유청, 파마산, 치청, 천혜, 할루번, 귤청, 자몽청 이를 넣어서 이 콜라를 다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코카잎에서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빵만 그 뭐죠 콜라나무 액상 넣고 그다음에 뭐 첨가물을 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고나 설탕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소금 설탕 넣고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만든다. 거기다가 탄산을 넣을 때 콜라나 맥주, 기타 다른 모든 탄산 고리에 있어서 탄산의 깊이를 상중하로 해가지고 깊이를 따라 탄산을 넣는 제어법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여러 군데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탄산을 함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탄산 그 주의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 제가 이 기술을 얘기해 드렸는데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 넣으시잖아요. 그럼 수소 산소를 넣거나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죠.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상중하로 넣어준다. 여러 군데 넣어주면 보다 많이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석유 정제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휘발유나 뭐 그 석유계통, 뭐 등유나 모든 항공유나 뭐 배 선박유나 모든 뭐 어떤 경유나 이런 데다가 가스에다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산소를 조금 넣어주거나 수소 산소를 넣어서 연료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고품질의 이렇게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속거리도 늘어나고 이 기술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발화하지 않을 정도로만 섞어주면 조금 넣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따로 섞어주는 구조. 휘발유 여기다 자동차나 항공유에다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따로 섞어주거나 수소산소통을 따로 섞어주는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항공기 같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이렇게 가루를 갖고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섞어줄 수도 있고요. 폭약이나 장약가루에다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가루를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단독, 2개, 3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력이 큰 폭탄이 나오게 되고요.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뭐 어떤 장약이나 폭약에도 가루 구조를 대중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데도 제가 전파 방식,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구슬 구조를 쓸 수 있는데요.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반응만 틀리게 해서 약간의 대기 시간은 5초, 10초 후에 터지도록 해서 다시 어프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을 대전 차질이나 대인지대 같은 것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되 어프시켜가지고 다시 캔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거나 슈리탄이나 기타 다른 박격 포탄이나 일반 포탄에다가 타이머를 두거나 타이머를 터서 이렇게 전차 포탄, 뭐 이렇게 탱크 포탄, 뭐 이런 한 포탄, 항공 포탄 타이머를 넣어가지고 동시에 터지게 하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둔 구조, 항공 포탄이나 전차 포탄에다 또는 전파로 터뜨리기 위해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어 탑재해가지고 주해에게 대기시켜서 쓰는 방식을 사용해서 전파로 깨워서 하고 기뢰도 그렇게 갖다 부딪히죠. 이렇게 싸게 그러면 기뢰를 움직이는 플랫폼 어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접목하고 있다가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에 있어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주도를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저격 수청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면서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확률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쏴버리는데 각각 쓰는데 대공 방어망에서도 쓸 수 있고 그냥 모든 체계에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의 어떤 사격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사 레이더 같은 레이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모든 관측 장비, 영상능, 카메라 모든 영상 장비에서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걸 판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터뜨릴 수 있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집안에 있는 TV 무선 TV TV의 리모컨도 기타 리모컨도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TV 조작하고 하나는 뭐 조명 조작, 하나는 가스 다른 거 조작하고 이렇게 냉장고 조작, 보일러 조작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1-1, 1-2라고 기능은 틀리게 할 수도 있고 하나 리모컨으로 전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조작하는 이런 기술 구조 또는
서로 쌍방향 통신도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 초인종 같은 것을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선 초인종 1번, 2번, 3번, 10번, 100번까지 해서 식당 같은 데 쓰기 딱 좋겠죠. 병원 같은 데서. 그래서 딱 누르면 호출이 오거나 또는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조절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100번, 200번 이렇게 다 가능하고 또는 서로 틀린 파형이라면 틀린 파형을 따라서도 같은 다른 신호로도 인식하거나 1번 그러니까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렇게 갖고 기능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무선 초인종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하면 보다 신호가 멀리 가는데요. 스마트폰 오키도키 위성통신에서도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면 뭐 2개든 3개든 서로 한접 번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이렇게 멀리 나간다. 그다음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에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을 전기로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네. 이것을 전파를 송수신할 때 여기다 주파수를 걸어주면 전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명확히 잡힌다는 잠수함 소나에서도 쓸 수 있고 사람의 목소리를 지붕할 때도 쓰고 보청기 기술에도 쓰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이렇게 어떤 적외선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이쪽으로 유도하거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테나에다가도 뭐 유성 안테나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안테나에 10개가 들어가 있다. 안테나가 미니 구조가. 그러면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동시에 각각 다른 하나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안테나에 미니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의 통신칩인데 통신칩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구조.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에 여러 개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여러 개 안테나가 들어가서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신호를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여러 개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이게 통신칩의 신호를 옆에 있는 통신칩에 넘겨줘가지고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도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는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겉으로는 하드웨어 버전은 하나지만 통신칩이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신호를 그 안에서 빨리 넘겨줘갖고 그걸 다른 선로, 통신선로를 통해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신호를 받아서 정보 용량이 큰 것과 적은 것, 중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통신칩이 여러 개 있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기술은 그 어떤 DRAM이라든지 CPU, GPU 모든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사물 인터넷 할 때 그래서 뭐 그 SK텔레콤에서 플래닛에서 어떤 뭐죠? 그래서 제 거를 쓰시던데 그 뭐죠? 저기 하청업체인가? 블루투스 기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전파 송수신 구조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체계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어떤 스마트폰 워키토키 또는 위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것도 동시에 몇 개나 동시에 송수는 라디오 전파는 동시에 몇 개를 송수신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10개든 100개든 뭐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안에 10개 들어가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10개 들어가거나 호출 어떤 오키토키 안에 오키토키가 10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와이파이 안에도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을 SK텔레콤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거는 사유물인데요. 이렇게 해서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차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뭐 또 뭐죠, 무선 인터넷도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워키토키를 흡수시켜서 유선 인터넷에 전공망으로 만들자라고 했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동통신도 마찬가지고 유선 인터넷망이 이미 깔아져 있으니까요. 무선 송수신 장치만 만들면 되는데요. 와이파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유선 통화, 유선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 또는 무선 유선 통화, 위성 통화 모든 워키토키 다 통합을 시켜 하나의 통화 체계로 만들자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 고유 번호가 있어서 뭐 로밍 서비스 없이 해 나가도 그 고유 번호 있으면 그 인터넷망 기반으로 통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페이스북에 인터넷 전화를 회원들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일반 다른 스마트폰이나 집안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유선 전화 연결하면 진짜 통신이 된다고 돈 많이 벌 수. 이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제 기술입니다. 무단으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데스크탑에 많이 깔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조를 따라서 쇼핑몰 만들거나 택배, 퀵서비스 택배를 만들거나 어떤 슈퍼마켓, 기타 이런 다른 어떤 세탁 서비스, 뭐 하원 서비스 다양한 것을 넣어가지고 돈 벌 수 있다.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소라 기술에서도 단순 구성 요소에서 이렇게 복잡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 가령 이제 만화다 그러면 이렇게 만화를 일일이 작가가 사람 그리고 조명 그리고 산 그리고 나무 그리고 집 그리고 소파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파일로 대체를 하자는 거죠. 파일로. 광고 사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광고 사진 하면 지금 주인공이 사람이 있고 소파 있고 조명이 있고 집이 있고 강아지 이런 것들을 파일로 대체를 하잖아요. 사진 파일이나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진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는 동영상만 만들면 되잖아요. 만화 그릴 때 그래서 나머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 막 그려갖고 확 넘기면 탁 동영상이 되잖아요. 그 방식을 통해서도 하시든지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사진이나 만화, 영화, 광고 사진 또는 광고 동영상 또는 드라마, 영화를 제작할 수 사진 파일을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하거나 동적인 동작을 움직이는 대로 하면 화면이 되게 싸게 구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구성한다. 뭐 주인공이 1서부터 2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화면도 구성하고 이것을 오픈 AI 소라에서도 이걸 사용하셨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오픈 AI 소라에서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 구성 요소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1루, 2루, 3루 또는 관중석 또는 전광탑, 잔디밭 이런 거게 되겠죠. 그럼 야구 한다는 1루수, 2루수, 3루수, 투수, 포수 있어야 되고요. 장비 야구 배트, 글러브, 야구공 또는 모자, 야구 유니폼 또는 그것도 심판 이렇게 있거나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번트 다양한 장면이 나오는 1대1, 1대5 뭐 3대 빵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다양한 구성료가 그때 스토리를 전개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로 변수를 추가시켜서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야구장에서 어떤 아름다운 연이 있어서 야구 보러 왔다. 투수하고 사랑한다. 또 그러면 야구 판매점을 가서 그 물품을 구매한다. 그럼 야구 판매점이 구성 요소 나오거나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야구 판매점 가가지고 것을 물건을 고르는. 야구 판매점에는 배트도 있고 글러브도 있고 유니폼도 있고 모자도 있고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럼 종합 판매점으로 갔을 때는 축구, 농구 뭐 다른 장비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백화점을 가면 이제 백화점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게 그게 이제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단순 구성 요소, 복잡한 구성 요소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걸 결합을 시켜가 조인을 시켜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오펜AI 소라에서나 중국 어떤 그 AI에서나 어디 데서나 엔비디아에서나 이런 거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격을 만화 그릴 때 만화 캐릭터의 성격, 밝은 성격, 쾌활한 성격, 유머 잘 또는 어두침침한 다양한 것을 캐릭터를 만화에서 만드는데요. 여기다 재능을 부여가지고 어떤 사람 무술 잘한, 어떤 사람 달리기 잘한다, 바둑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능을 부여해서 캐릭터에게 개성을 부여를 하는데요. 휴머노id 로봇이나 AI 로봇이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예,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I를 그 어떤 그 학습시키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AI가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서 무엇을 만들도록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창조 기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이것을 취미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이 부분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전 세계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 유튜브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 쇼핑몰 안에서 전 세계 자기 쇼핑몰이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 계좌를 이렇게 돈 자기네 한국에 계정이 있어가지고 또 돈을 입금을 해주면 계좌를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 어디를 가더라도 이 계좌에서만 돈을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하지 않고 외환거래법에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 돈을 차감해주고 인정해주고 한국 돈으로 그날의 환율에 따라 여기서 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내가 대신 결제해주겠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돈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대신 결제. 다른 데서 이 돈 그 팀원 임의 부처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서 결제 대행회사가 결제를 자기네 돈으로 대준해주고 여기서 차감하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의 은행 같은 것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우리도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의 계좌를 두면은 그 계좌를 인식해서 환전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것을 대신 그것을 결제를 해주는 기능을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쇼핑몰 안에서는 통용이 되니까 상품권 발행할게. 계좌로 캐시를 형성해 줄게. 캐시 1억 빌려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캐시로. 그러면 자기네 쇼핑몰 안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한국 계좌로 돈 입금만 하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 회사만 되는 게 아니라 만 군데 회사하고 조인해가지고 만 군데에서 쓸 수 있어. 이렇게 화폐 기능이 되는 거죠. 법적인 것이 따로 이렇게 견제하는 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합법인데요. 그럼 미국 은행도 그럼 우리도 빌려서 돈을 너네들 빌려주지만 우리 은행 안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은행과 연결한 데가 만 군데야 기업이. 그럼 거기서 캐시를 우리도 너에게 1억을 빌려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어떤 그 네이버나 또는 구글 같은 데 보면 맵 지도가 존재합니다. 맵 지도가 존재하는데 네이버 지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를 전 세계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도 역시 동일하고요. 여기다가 로드뷰라는 게 있어요. 로드뷰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거기 가지 않아도 이쪽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넘겨서 그러면 동영상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또는 실시간 동영상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는 내가 다 구경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나. 만약에 이제 사유공간이다. 그러면 이제 사유공간은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되죠. 백화점, 마트, 전 세계 어디라도 상점이라도 유명 핫플레이스 관광지라도 거기에 허용을 한다면 허용을 하거나 뭐 어떤 관광지 같은 데는 입장을 할 때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여기 온라인 상이라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밤낮을 없이 그 안에서 구경하러 다녀도 전 세계 어디 바쁘게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구경 다니는 거죠. 그 돈 일정 부분 받을 수도 있고 입장료를 전 세계 어디나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맵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내가 아바타가 되거나 내 얼굴을 탑재하거나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거리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아바타끼리 대화를 하거나 다 얼굴을 달거나 네, 거기서 SNS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탑재하거나 데스크톱에 탑재해갖고 사실상 대단히 재밌지 않습니까? 번역만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어디서나 다 대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백화점, 마트 이런 데는 뭐 관광지 같은데 로드뷰를 좀 확대를 해서 안쪽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로드뷰 방식을 이용해서 물건을 꼭 안에 구간 들어가서 선택하고 물건 선택하면 결제까지 대행을 해주고 이쪽으로 국내 배송, 해외에서 배송을 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죠? 그쪽 여행지에서 내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합성하든지 어쩌든지 내가 거기서 사진을 갖다가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서비스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내 사진이나 내 체형을 보내면 거기서 분석을 해갖고 그렇게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보내준다고요. 그럼 내가 관광지 가지 않았어도 거기 있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쇼핑몰, 가상 거리를 만들어서 유명 관광지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놀러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버스킹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전 세계 온라인 공연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누구나 버스킹을 할 수 있고 전 세계 누구나 공연 같은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입장료 내는 것과 아니에요. 유료 무료가 있을 수 있고 공연 인기가 많은 데는 돈을 좀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악을 뭐 공짜로 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버스킹 마음에 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동영상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나 뭐 각종 이렇게 굿즈 상품들 그래서 구매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인이 된 앨범도 살 수도 있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다. 굿즈 상품을 거기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안에서 대단한 플랫폼이 아닙니까?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 세계 누구나 다 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다 공연을 할 수가 있다는 이건 전 세계 대박 아이템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음식을 판다. 거기 음식까지 판다. 그럼 음식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국내 택배, 해외 택배에서 미국에 어떤 그 푸드 트럭이 있어요. 그럼 미국의 저녁이 꽤 많은데요. 먹고 싶어도 바쁘니까 못 가요. 그럼 온라인으로 대신 주문 대행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서 주문하면 거기서 보내줘요. 이해가 가죠? 아이스박스에 넣든지. 그럼 이런 거 엄청난 대박 터뜨릴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내가 사진을 보낸다. 내 사진이나 체형을 보내면 그것을 나의 슈퍼맨으로 만들어주거나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마다 가수가 공연한 장면처럼 사진이나 동영상 만드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도매 플랫폼. 전 세계 수출입을 온라인으로 해주는 거예요. 수출입을 해서 온라인에 등록된 회사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나머지 회사는 쪼쪼를 굶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데 소비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싸게 그 나라의 물건을 그 수입가로 해서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량의 물건도 가능하고 결제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할 수도 있죠. 물건 안 보내고 이상한 거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도매 플랫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쪽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량의 물건이라도 국내에 국제 택배로 보내준다는 국제 화물 운송으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협의할 수 있고요. 이것도 괜찮은 사업 아이템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화환 서비스 뭐 이렇게 꽃이라든 잘라서 파니까 금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갖고 고급스럽고 아트스럽기만 하면은 이것도 시장이 있다는 거죠. 나무도 그렇고 화초 이런 것도 그는 모래나 흙 같은 것도 염색해서 살짝 뿌려줄 수도 있잖아요. 금색 다양하게. 그럼 컬러풀하고 좋잖아요. 네. 뭐 흙은 나머지 흙은 그냥 정상으로 위에 뿌리는 구조로 마사토나 모든 이런 그 천연 자갈이나 이런 것들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금색 다양한 색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컬러풀한 어디 또 뭐 정원 같은 데 하거나 마사토나 이런 천연 자갈이나 이런 입자 구조들을 금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갖고 건축물을 콘크리트 타설한 데 넣거나 그러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붉은 벽돌 같은 거, 붉은 벽돌, 단단한 벽돌을 이만한 네모나게만 동그랗게 만들거나 이렇게 그렇게 모양을 세모나게 만드는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 자재 별표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건축물에 사용하거나 장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착도 되고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자갈 구조로 넣어줘도 되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 또는 입자 구조로 넣어주든지 넣어가지고 시멘트 몰달에다 섞어주든지 아니면 뭐 일반 보도블록 만들 때나 벽체 구조를 넣을 때 원상적인 문으로 돌출된 문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시멘트 몰탈에다가 황토 입자를 좀 섞어줘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황토 입자를 염색을 하시면 재기술이 되게 황토 입자는 색깔이 약간 구리죠. 그럼 그거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서 황토 입자를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건축물에 벽돌 소재를 사용하거나 벽체를 사용하거나 바닥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닥에 넣어갖고 원적 개선 나오면 좋잖아요. 네, 이것도 재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떤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타설할 때 어떤 철사나 철망 이런 기타 구조로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부식되지 않게 처리를 해서 유리석영 코팅 내서는 유리만큼 넣는다든지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철사나 철근 같은데 페인트 코팅을 하시면 재기술입니다. 이 페인트 코팅은 이런 구리돼도 되고 철사 철근 금속 구조는 다 돼요. 그 다음에 페인트 코팅을 고무판에도 해줄 수 있고 알루미늄 금속 플라스틱판에도 해줄 수 있겠죠.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자동차 철판, 배철판, 항공기 철판 이런 데 넣어가지고 만들고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들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넣어서 만들면 색이 처음부터까지 깨끗해요. 그것을 여러 겹 코팅을 줍니다. 현대, 기아차, 도요타, 볼보, 또 GM, 또 어디든지 폭스바겐 이런 거 쓰시지 마시라고 중국차가 됐든 그렇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색깔이 유지됩니다. 저도 그거를 써봤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 이제 저 그림 물감에도 백발을 넣어서 쓰는데요. 인쇄 잉크, 페인트, 그 다음에 그림 물감, 엔진오일 윤활제, 그 다음에 엔진 윤활제, 그 다음에 불수 원샷, 이게 회사에도 제발 쓰지 마십시오. SK 계열이죠. 쓰지 마십시오. 네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방청제, 그 다음에 오일스텐 이런데 도금제에도 넣어서 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금속구, 철사, 철근, 금속 구조에 넣어주거나 고무판 또는 인조가죽,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자전거 타이어든지 합성섬유 실에도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소재에 철사나 철망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무게를 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강한 이렇게 뿌리밭 대나무 밭의 뿌리 구조로서 연결하는 구조로 만들고요. 그럼 소재를 틀리게 해도 괜찮나요? 그럼요. 소재를 틀리게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소재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을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모양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고무판이다. 고무 안에 알갱이를 기존에 만들어진 거로 대중소로 동그랗다 그럽시다. 그러면 동그랗게 넣고 나서 고무액상을 덮어줘요. 그럼 탄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고무, 그러니까 합성고무를 천연고무지 못한 탄력을 만드는. 또는 겉으로는 하나의 판이지만 안에 여러 겹의 구조, 특히 대중소로 들어가 탄력이 좋아져요.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또는 고무판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뼈대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또 다른 종류의 금속 같은 거 또는 또 다른 종류의 합성섬유 실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른 종류의 것들이 들어가서 뼈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금속 제조에서도 동일하고 플라스틱 제조에서도 동일합니다. 금속 제조할 때 플라스틱 안에도 안에 뼈대가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금속 알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금속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은 가로 세로로 해갖고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금속 알갱이 서로 다른 소재가 알루미늄 안에 스덴 이렇게 스덴 뼈대가 들어가거나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카본 소재 같은데 만들 때도 안에가 금속 뼈대가 들어가고 금속 알갱이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거 기타 다른 합성섬유 다른 것도 돼요. 그것이 뼈대로 들어가고 가루로 들어가 이렇게 해도 돼요. 합성섬유 실 할 때도
뭐 아라미드 씁니다. 그러면 금속을 꽈가지고 방탄 구조를 만들고 금속 알갱이나 돌가루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뭐죠? 합성소매 실에다가 기존의 알갱이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염색을 해서 염색을 해갖고 들어가서 컬러풀한 이런 합성소매 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수십 가지 색깔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염색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뭐 플라스틱이다. 그럼 플라스틱 만들 때나 유리 만들 때도 이게 동그랗다고 합시다. 동그랗고 별표 모양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플라스틱 액상을 덮어주면은 컬러풀한 그런 어떤 플라스틱 창이 나오는 거죠. 플라스틱 제품도. 그러면 유리 같은데도 이렇게 같은 이렇게 유리지만은 거기다가 동그랗거나 뭐 어떤 기타 원하는 대로 금색에서 다양한 색의 입자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컬러풀한 유리가 나옵니다. 이 기술 쓰시, 아크릴도 그럴 수 있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성섬유 실에는 모든 실구제에도, 모든 청구제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인조 가죽 같은데도 그러합니다. 인조 가죽 피혁 같은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갈 때가 많아요. 수도 체계 부품들 녹슬지 않게 하거나 고무 밧줄들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그물 구조에도 들어가고,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비닐 구조에도 들어가고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안에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창일 수 있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창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안에는 아크릴 창이고 밖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그러니까 안에는 투명 필름이고 밖에는 플라스틱 창일 수 있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 필름 해갖고 방탄 소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타일과 도기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폭시 제품,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살균하는 이런 제재를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주죠. 곰팡이 잘 슬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주죠. 내열 구조도 갖추고요. 오염도 덜 탑니다. 또는 여기다가 액상을 좀 액상화 시켜가지고 가정 욕실용 그레이지 그거를 이제 풀로 만들고 도배 풀로 만드시고 건축을 이렇게 크랙에 넣어가지고 굳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액상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풀하고 결합시켜도 되는데, 그래서 도배 풀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이런 건축용 실리콘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배 풀하고 결합해서 목공 본드를 도개풀하고 결합한 거죠. 목공 본드 플러스 건축용 실리콘, 특히 욕실용 그레이용 실리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프레이 체인 같은 거 아시죠? 타이어에 뿌리는 거, 그거를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스프레이 체인 만들면 되게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염사해서 방수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DF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MDF 가구는 곰팡이 너무 잘 슬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곰팡이 살균제는 어떤 석고보드나 이런 그 파판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다. 플러스 스티로폼을 여러 겹을 할 때 그 안에다가 비닐 소재를 넣어주거나 종이를 넣어주거나 기타 뭐 어떤 젖지 않는 소재 단열재를 들어가 이런 스티로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구정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단열벽지라든지 단열재 안에 구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시거나 또는 뭐 비닐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동차 호루 화물차 이렇게 적재할 때도 야외 적재할 때도 이렇게 천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비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오래 또 방수를 하게끔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텐트 안에도 역시 텐트 안에 방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비닐이 들어가는 구조. 비닐도 좀 오래 써도 이렇게 햇빛 같은 데 손상이 되지 않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는데 모든 비닐 구조에 가능합니다. 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도 코팅을 잘 약간 줄 때 플라스틱 코팅을 살짝 코팅 구조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차 호루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군의 판처이 같은 데도 그 판처이 방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다 비닐을 넣어줄 수 있어요.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뭐 기타 모든 방수 구조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비닐을 넣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응용 활동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네.
그다음 에폭시 제품에다가 유리 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갈변이 안 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 코팅을 주거나 에폭시 자체를 무겁잖아요. 그럼 그거를 플라스틱 판에 붙여가지고 살짝만 주면은 플라스틱 판이 두껍고 에폭시는 얇더라도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에 넣어주셔도 되겠네요. 투명 플라스틱. 그런 방식으로 해서 타일로 만들어주거나 어떤 저기 식탁판으로 만들어주거나 벽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되게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창도 되고 유리창도 됩니다. 이걸로 가구로 만들어도 될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죠. 거기다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가로 구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셀로판지에 빛을 반짝이는 이런 소재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판에다가 원목 무늬를 실제 나무 무늬를 입혀가지고 원목 패널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로 방문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타일로도 만들 수 있고 바닥 소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투명 플라스틱 안에 원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원목 패널 같은 거를 대리석 무늬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하이그로시 소재를 플라스틱 산에 투명 플라스틱 판에 넣는 구조도 식탁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PVC 판이다. PVC에 유리를 대신해서 식탁이 깔죠. 근데 김치 국물이 묻어요.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가지고 제조하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얇게 한번 이렇게 투명 코팅을 좀 더 해줘가지고 이것을 김치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팅을 하든 간에 김치 국물이 안 스며들면 되는데요. PVC 유리판으로 거기에 이렇게 식당이 까는 거,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벽돌 같은 거를 면이 매끄러워서 지진 같은데 충격이 취약해요. 물도 쉽게 들어오고 그래서 보통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서 거기다 시멘트 몰타리 들어가게 해서 강하게 결착이 되거나 이거를 맥가닥으로 만들면 물도 잘 침투를 못해요. 거기 벽돌 집이 항상 물이 많이 새요. 이런 건 홈을 갖다 그러면 가로 세로만 필 수 있는 아닙니다. 동그랗게 내면 홈을 파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홈을 파서 벽돌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도로 같은데 콘크리트, 아스팔트 깔더라도 콘크리트와 같이 가로 세로를 해갖고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도로하고 아스팔트 도로를 같이 결합시키는 거죠. 그럼 가로 세로도 해도 되고 다양하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콘크리트 건축물의 기초 타설할 때 폐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하시면 공기가 단축되고 좋습니다. 좀 쓸만한 놈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떤 붉은 벽돌에 단단한 벽돌 구조를 넣어가지고 자갈을 대신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기초 타설할 때 징박듯이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징박듯이 사방으로 해서 내진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어떤 철사나 철망 같은 것을 부식되지 않게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코팅이나 페인트 코팅을 해요. 페인트 자체에도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넣어서 강하게 콘크리트를 결합되는 콘크리트 대나무 밭구조 뿌리처럼 대나무 밭 뿌리처럼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그럼 소재가 다른 걸 하셔도 되나요? 그럼 소재가 다른 걸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나일론도 해도 되고 소재가 다른 걸로도 여기서 콘크리트를 강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